민수와 지연이 장인어른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늦겨울 바람이 살짝 스치는 저녁이었다. 마당에는 이미 주차된 차들이 빼곡했고 집 안에서는 음식 냄새와 잔칫집 특유의 웃음소리가 구석구석 새어나왔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어둑한 가로등 아래서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지연은 손끝으로 코트를 가다듬으며 준비한 듯 아닌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아, 괜찮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연은 시선을 잠시 피한 뒤 짧게 답했다. 응, 그냥 잔칫날이라 좀 긴장돼. 하지만 그 말투에는 잔치가 주는 기쁨보다는 마치 오래 묵은 고민을 다시 꺼내 들어야 하는 사람의 무거움이 얹혀 있었다. 현관에 다다랐을 때 문이 열리며 따뜻한 실내 공기가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장모님이 활짝 웃으며 지연을 먼저 반겼지만 그 미소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기쁨, 반가움,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의 당황. 민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왔구나, 지연아. 어서 들어와. 장모님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아 끌며 집 안으로 이끌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끝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작은 의문을 느꼈다. 거실로 들어서자 장인어른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잔치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다. 한쪽엔 따끈한 잡채와 갈비찜, 생선전, 각종 나물과 과일이 풍성하게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웃음과 활기가 넘쳤지만 민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집안 구석마다 얇게 깔려 있는 것을 느꼈다. 민수 왔나? 자리에 앉아라. 장인어른이 얼굴 가득 웃음을 담아 인사했지만 그 밝음 뒤에 깔린 묘한 무거움이 민수의 귀에 걸렸다. 그의 눈빛은 환갑을 맞은 사람이 가족들의 축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것과는 달랐다. 어딘가 준비된 듯한 미소, 마음 한편에 두고 온 짐을 숨기려는 듯한 기색. 지연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 안에서조차 지연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장모는 지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가워했으나 그 손길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미안함이 스며든 듯 서늘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아내의 옆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다. 이상했다. 잔치라고 하면 보통 떠들썩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일 텐데 이 집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누군가가 무심코 건넨 말이 다른 누군가의 표정을 굳히고 웃음이 금방 끊기고 시선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반복되었다. 식탁에 앉은 지연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얼굴색은 괜찮아 보였지만 눈빛은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다. 민수가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지연은 잠깐 민수를 바라보다가 금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지연아, 오랜만이지? 사촌 누나가 밝은 목소리로 다가와 지연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 또한 지나치게 과장된 듯했고 그 뒷말은 마치 무언가를 조심하는 듯 어색하게 끊겼다. 요즘은 뭐 잘 지내? 몇 초간 뜬금없는 침묵이 이어졌고 사촌 누나는 원래 하려던 말을 삼킨 듯 보였다. 민수는 그 순간을 정확히 느꼈다. 지연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가족들 사이에서 금기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걸. 그러나 그 이유를 그는 알지 못했다. 잔치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계속 채워졌지만 지연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다. 그녀는 입에 넣은 전을 한참 씹다가도 맛을 느끼지 못한 듯 허공을 바라보기만 했다. 민수는 아내의 손등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몸이 안 좋아?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 약해 금방 사라졌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피곤한 사람이 보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다가오는 무언가가 너무 잘 보여서 피할 수도 없는 사람의 표정. 장모와 장인어른은 서로 짧은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 짧은 눈빛 하나에서 민수는 오늘 뭔가 말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예감이 더 강해졌다. 잔칫집에서 흔히 오가는 농담도 작은 말다툼도 없었다. 모두가 조심스럽고 모두가 시계를 신경 쓰는 듯 초조했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연이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는 걸까? 그리고 왜 모두가 이렇게 긴장한 걸까? 그날의 잔칫집 공기는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지연을 중심으로 한 작은 균열이 섬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균열을 민수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았다. 그리고 그 균열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식탁에 앉자 따끈한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잡채에 반짝이는 윤기,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갈비찜, 누군가 방금 구워낸 듯한 동그랑땡까지 잔칫집 특유의 풍성함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풍성함과 대비되게 지연의 표정은 잔치상과 어울리지 않았다. 민수는 지연 옆에 앉아 잔잔한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지연은 대답을 짧게 툭툭 끊으며 손끝으로 젓가락을 잡았다 놓았다 반복했다. 어깨도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처럼. 지연아,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 연근조림도 했다. 장모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음식을 건넸다. 그러나 지연은 젓가락을 살짝 들 뿐 입으로 가져가진 않았다. 아, 네. 이따 조금 먹을게요. 대답은 정중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동자는 식탁 아래로 자꾸 도망쳤다. 장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지연의 등을 한번 쓸어주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딸을 위로하는 마음보다 미안함에 가까운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그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장모의 손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때 친척들이 반가운 목소리로 다가왔다. 어머, 지연 왔네. 얼굴 좀 봐. 사촌 누나가 웃으면서 옆자리에 앉았다. 그러다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다. 지연아, 너 그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큰 고모가 손짓으로 말을 막으며 아이고, 그 얘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잔칫날이잖아. 라고 덮어버렸다. 하지만 큰 고모의 표정은 단순히 잔칫날엔 이런 얘기하지 말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민수는 그것을 정확히 읽었다. 그 표정은 지금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라는 강한 경고였다.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순간 몸이 굳었다. 사촌 누나의 반가운 미소도 그 순간 허공에 걸린 듯 멈췄다. 민수는 작은 이상함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느꼈다. 왜 아내 이야기가 나오려 하면 모두 말을 막는 걸까? 왜 다들 지연 쪽만 보면 표정이 굳는 걸까? 잔치상은 풍성했지만 대화는 얇았고 웃음은 금방 끊겼다. 장인어른이 분위기를 띄우려 술잔을 들었다. 다들 한 잔들 해야지. 환갑이라고 뭐 별거 있나? 그냥 오늘은 편하게. 하지만 목소리가 끝부분에서 살짝 떨렸다. 민수는 그 떨림이 눈에 들어왔다. 장인어른은 말끝을 조금 흐리며 잔을 내려놓았다. 왜 이렇게 다들 긴장했지? 민수는 머릿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단순히 잔칫날 준비 때문에 피곤한 분위기도 아니었다. 누구라도 작은 말을 잘못 꺼내면 닿으면 깨질 얇은 유리판처럼 식탁 위 공기는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 분위기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연이 말을 할 때마다, 지연이 숟가락을 들 때마다, 심지어 단순히 고개를 돌릴 때조차도 가족들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수는 아내의 손을 슬며시 보았다. 지연의 손끝은 고요하게 보였지만 밥그릇 가장자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말을 듣기 두려운 사람의 반응이었다. 그러다 민수의 시선이 식탁 한쪽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에 멈췄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가족사진. 옛날 잔칫집에서 찍은 사진인 듯 장인어른과 장모님, 어린 지연이 곁에 서 있었다. 지연도 그 사진을 본 순간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지연은 고개를 급히 돌리고 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흐르는 물이 잔받침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민수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저 사진에 뭐가 있는 건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마치 오늘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실마리 같았다. 대화는 계속 흘러갔지만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지연을 피해갔다. 사람들은 지연을 바라보는 듯 하다가 곧바로 시선을 돌렸고 어색한 미소로 화제를 바꿨다. 민수는 점점 더 명확하게 느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환갑잔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오래된 문제와 진실이 흘러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지연의 침묵, 가족들의 시선, 말을 삼키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민수에게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오늘 무언가 터진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그 풍성함이 점점 잿빛으로 바래 보이기 시작했다. 잔칫집 분위기는 밝았지만 대화의 흐름은 가느다란 실처럼 자주 끊기고 이어졌다. 지연은 젓가락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간 듯 손등이 약간 굳어 있었다. 민수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연이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다는 건 확실했다. 그러던 순간 사촌 누나가 환하게 웃으며 식탁 너머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이거 봐. 지연이 어릴 때 사진 아니야? 이때가 아마 사촌 누나의 말은 여기서 끊겼다. 큰 고모가 잽싸게 사촌의 손목을 잡았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입술에서만 머물렀고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 얘기하지 마. 큰 고모는 자연스러운 척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옛날 얘기는 뭐하러 지금 꺼내니. 먹어. 오늘은 환갑잔치다. 하지만 사촌 누나의 얼굴에는 말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사람 특유의 멈칫한 표정이 떠올랐다. 지연은 멀리서 봐도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은 사람처럼 보였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이 젓가락을 놓으며 떨렸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한쪽이 조용히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연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냥 옛날 얘기 아닌가?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그냥이 아니었다. 마치 숨겨둔 무언가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오랜 죄책감 같은 떨림. 식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배경에 흘러야 할 웃음소리도 어딘가 깊게 억눌린 듯했다. 장모님이 그 정적을 깨기 위해 지연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지연아, 괜찮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나 장모의 표정에는 딸을 위로하는 마음보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그 속 깊은 층에 깔린 죄책감은 지연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스쳐 지나가듯 드러났다. 장모가 등에 손을 얹자 지연은 아주 미세한 떨림을 보였다. 그 떨림은 누군가의 위로가 부담스럽고 그 위로가 오히려 상처를 자극하는 것처럼 섬세하게 흔들렸다.
민수는 그 떨림을 지켜보며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늘 같은 감정이 퍼지는 걸 느꼈다. 지연은 물잔을 들었다. 하지만 잔을 쥔 손이 떨리자 물 표면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 작은 흔들림조차 민수에게는 큰 파도처럼 다가왔다. 장인어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표정은 단순히 잔치 준비로 지친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묶어둔 무거운 이야기를 곧 꺼내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연아,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괜찮아? 다른 친척이 물었지만 그 말은 살갑지 않았다. 마치 상태를 확인하려는 조심스러움이 더 컸다. 지연은 짧게 간신히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지연은 지금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식탁 한쪽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지만 그 목소리는 은근히 지연 쪽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하려다가 멈추고 다른 누군가는 시선을 피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놨다. 지연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는다는 걸 민수는 이제 거의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는 지연이 앉은 쪽을 힐끔 보았고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안에 지연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 지연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듯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시선을 식탁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침묵이 식탁 위를 서서히 뒤덮기 시작했다. 잔칫집의 활기와 가족의 미묘한 긴장, 지연의 떨림, 장인의 눈빛, 장모의 한숨, 사촌의 멈칫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맞물리며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집안에는 말하지 못한 과거의 무언가가 있다. 그 중심에 지연이 서 있다. 식탁 위에 담긴 따뜻한 음식들은 여전히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 온기와는 달리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잡채의 윤기와 향긋한 음식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정작 식탁에 앉은 이들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 장인어른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 오랫동안 식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운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한참 말이 없던 그는 손등이 살짝 떨릴 만큼 긴장한 채 젓가락을 쥐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그 모습을 본 지연은 숨을 잠시 멈춘 듯했다. 손바닥이 식탁보 위에서 자꾸만 같은 자리를 쥐어짜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떨군 채 장인어른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아예 시선을 도망치듯 돌려버렸다. 아버지, 그냥 드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려 있었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목소리 끝이 금방 흔들렸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님은 지연의 등을 조심스레 쓸어주며 남편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말없이 보내는 신호였다. 지금 말을 꺼내지 말아달라는 간청. 그 눈빛에는 불안, 죄책감, 그리고 오랜 세월 눌러온 걱정이 모두 섞여 있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 눈빛을 보면서도 쉽게 마음을 접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식탁 한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친척들도 이 변화된 분위기를 바로 알아차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낮게 이어지던 대화들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식탁 위에 남은 건 수저 부딪히는 작은 소리뿐이었다. 사촌 누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아무것도 집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놓았다. 큰 고모는 괜히 물컵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끝이 굳어 있었다. 누군가 가볍게 기침을 했고 그 소리조차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민수는 조용히 지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허리를 아주 조금만 굽힌 채 손가락에 힘을 잔뜩 준 모습이었다. 입술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다물려 있었고 깊게 들어 마신 숨은 한참 동안 내쉬어지지 않았다. 지연이 왜 이러지? 민수의 가슴 한가운데 이유 모를 긴장감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장인어른은 한동안 식탁만 바라보다 술병을 천천히 들어 잔에 따랐다. 그 과정에서 장가에 술이 조금 넘칠 정도로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잔에 술이 차오르는 동안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가 그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다시 말없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은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킬 듯 움직였다가 그대로 다시 앉아버렸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숨겨온 두려움과 당황이 그대로 묻어났다. 지연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입술을 꼭 깨물어 흰 자국이 생겼다. 장모님은 남편의 행동을 보며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술잔을 잡았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그 손길을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말없이 뿌리치는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식탁 전체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조여들었다. 장인어른은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잔을 식탁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잔이 닿는 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밀어낼 만큼 묵직하게 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지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숨겨온 죄책감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 눈빛을 느끼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자마자 금방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숨을 깊게 들이쉰 뒤 한 번에 내쉬지 못하고 조금씩 끊어가며 토해내는 모습은 이미 감정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장인어른이 입술을 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지연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말이 식탁 위를 천천히 가르며 퍼져나갔다. 말끝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조용함 너머에서는 어떤 큰 문이 열리기 직전에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다. 잔칫집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긴장만이 조용히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술잔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잔을 내려놓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잔 표면에 남은 진동은 방 안 공기처럼 차갑고 묵직했다. 장인어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두 손을 천천히 포개어 식탁 끝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굵은 주름들이 드러나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주름 사이로 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연아.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한 단어를 부르는데도 마음을 끌어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했다. 지연은 그 부름을 듣자마자 마치 몸속 어디선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리고 무릎 위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장모님은 남편을 가만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지금은 사람이 많아. 나중에. 그러나 장인어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말없이 뿌리치는 그 작은 동작 하나로 방 안 공기는 더 팽팽해졌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장인어른의 눈빛은 지연에게 향했다. 지연은 그 시선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식탁에 앉은 친척들도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사촌 누나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삼킨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거렸고 큰 고모는 손을 가슴께 모아 기도하는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무언가가 열린다는 것을. 민수만 빼고. 민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무겁고 불안한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번갈아 바라보며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문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 질문이 식탁 위에 떨어진 순간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금세 눈가에 고이는 물기로 변했다. 장모님은 지연의 등을 다독이며 울음이 터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려 했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장인어른은 술잔을 밀어내며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복부가 크게 들썩였다. 지연아,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이 식탁 위를 천천히 가르며 퍼져나갔다. 지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버지 제발이요. 오늘은 아니에요.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지연의 말을 막기라도 하듯 한숨을 깊고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그 한숨은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무거운 죄책감이 독하게 빠져나오는 소리 같았다. 민수는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지연이가 감당할 일이 아니었다고요? 무슨...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장인어른이 민수를 본 것이 아니라 민수의 어깨 너머 어딘가 허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는 오래 묻어둔 질긴 고통을 끌어올리는 사람의 음성이었다. 그날, 그 사고 말이다. 순간 지연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입술을 깎아지게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더 깊게 움켜쥐었고 손등에는 힘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장모님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눈빛은 남편에게 향했지만 그 속에는 그만해달라는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식탁에 앉은 친척들도 숨을 거의 들이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손등을 닦았고 누군가는 시선을 테이블 아래에 두며 이야기의 시작을 피하려 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말하고 싶지. 그러나 장인어른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감정이 이미 목까지 차오른 듯 숨을 벅차게 들이마신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표정에는 후회와 죄책감과 결심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사고는 지연이가 만든 게 아니다. 누군가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흐르기 시작한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숨이 멎는 것처럼 식탁 끝을 바라보았다. 한 문장이지만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의 공기와 지연의 불안과 모든 의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지연이가 만든 게 아니다? 민수는 장인어른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눈앞에서 조금씩 무너져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다. 잔칫집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모두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진실은 이제 막 문틈을 열기 시작한 참이었다. 식탁 위를 덮고 있던 침묵은 이제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방 안에 쌓인 먼지가 한꺼번에 흔들려 공기를 탁하게 만든 것처럼 누구도 쉽게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다. 장인어른이 말한 단 한 문장. 그 사고는 지연이가 만든 게 아니다. 그 말 이후로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없이 울고 있었다.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모습이 그간 홀로 감당해온 죄책감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장모님은 지연의 옆에서 등을 조심스레 쓸어주었지만 그 손길조차 눈물에 젖어 있었다. 장모의 눈가에는 이미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빛은 딸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함께 고통을 견뎌온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장인어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의 떨리는 숨결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그 사고, 너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 일이야. 그땐 지연이가 아직 20살이 채 안 됐던 때였지. 민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20살, 아직 사회 경험도 적고 가족 품에 안겨 살아갈 나이.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장인어른은 손등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주름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마치 오래 묵은 상처를 드러내는 게 두렵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지연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말끝을 조금 떨며 계속 이어갔다. 그 자리엔 지연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던 거다.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버지, 그만 그 말 하지 말아요. 목소리는 거의 부서질 듯 갈라졌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아니다, 지연아. 너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너는 그 일을 전부 내 탓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지. 그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절절한 감정은 누구도 듣고 지나칠 수 없었다. 장모님이 조용히 말을 보탰다. 지연이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울며 잠에서 깨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장모의 말이 이어지자 식탁에 앉아있던 친척들 중 몇몇은 고개를 떨구며 눈가를 훔쳤다. 그 표정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무거운 비밀을 다시 떠올리는 듯한 복잡함이 스며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장인어른에게 물었다. 그러면 그 사고는 대체 누가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눌린 분노와 혼란, 그리고 자신이 너무 늦게 들어버린 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장인어른은 민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그날 잘못한 건 지연이 아니었다. 지연이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식탁 전체를 울렸다. 우리 집안의 누군가였다.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뒤흔들었다. 친척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고 누군가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숨을 삼켰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더 깊게 가리며 몸을 작게 웅크렸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짊어져온 죄책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가오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보였다. 장모님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손등으로 가려 눌렀다. 장인어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연이가 왜 그 일을 자기 잘못이라고 믿게 됐는지 아나, 민수야?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아이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를 뒤집었었던 거다. 민수는 말을 잃었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지만 지연은 얼굴을 감싼 손 사이로 조용히 울고 있을 뿐이었다. 혼란, 충격, 배신감, 미안함. 수많은 감정이 민수의 마음을 한꺼번에 밀어붙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 아내의 과거, 아내가 품고 있던 말없는 거리감.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장인어른의 마지막 말이 그 혼란 속에 또렷하게 꽂혔다. 지연이는 잘못이 없었다. 그 아이는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온 거다. 식탁 위에 흐르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전처럼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민수는 손을 억지로 가만히 두었지만 손끝이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지금 이 순간 내 결혼의 바닥이 뒤집히고 있다. 장인어른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남겨진 이후 식탁 주위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고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 지연만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말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듯하지만 그 두 손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깊은 고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장모님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지연이 아닌 장모 자신의 죄책감에서 흘러나온 듯했다. 지연아, 내가 그렇게 어린애가 그걸 혼자 감당했지. 말하는 순간 장모의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가늘어졌다. 그 말에 민수는 처음으로 아내의 과거 고통이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저 사람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상처가 아니었다. 지연은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린 나이에 떠안아야 했던 것이다. 장인어른은 술잔을 밀어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그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가슴과 목을 세게 막고 있는 듯했다. 그날 그 사고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말을 할수록 더 떨렸다. 그건 지연이 혼자 지고 갈 일이 아니었다. 지연은 얼굴을 가린 손을 천천히 내렸다.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숨이 고르지 않았다. 아버지,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간절한 애원에 가까웠다. 마치 그 이야기 자체가 자신을 다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마지막 울타리이기도 한 듯한 어조였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표정은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온 진실이 이제 더 이상 숨을 공간이 없다는 듯 고통스러움과 결심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연아. 그가 조용히 부르자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내저었다. 안 돼요, 그 얘기. 민수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실함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깊게 내려앉았다. 대체 무슨 얘기를 나한테만 감추려는 거지? 민수는 지연 쪽으로 몸을 약간 틀며 그녀의 눈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지연은 마치 민수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것조차 버거운 듯 고개를 깊게 숙였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지연아, 나한테 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의 질문은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던 울음과 정적을 찢는 듯했다. 친척들은 서로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손을 꼭 잡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물 고인 눈으로 장인어른을 바라보며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듯 입술을 떨었다. 장모님이 힘겹게 말했다. 그때 그 아이는 지연 혼자가 아니었어. 민수는 멍하니 장모의 말을 들었다. 그 아이, 지연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은 그 사고 현장에 지연과 또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인가. 장인어른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는 온 집안을 울리는 듯한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날 잘못을 한 사람은 지연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듯 말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그 아이를 지키려고 지연이가 전부를 뒤집어 쓴 거다. 지연은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그만해요 제발 하고 흐느꼈다. 그 목소리는 더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의 비명이었다. 민수의 이마에 차가운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지연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지연이가 지키려 한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민수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그 질문에 장인어른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눈을 감았다. 그 표정은 오랜 세월 죄책감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부서진 얼굴이었다. 그 아이는 장인어른은 목이 메어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한 문장조차 집안 전체의 공기를 뒤흔들기엔 충분했다. 친척 중 몇 명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얼굴에 가져갔다. 민수는 갑자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왜 모두가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가? 왜 모두가 고개를 떨구는가? 왜 지연은 그토록 말리려 하는가? 민수의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선명한 직감이 떠올랐다. 혹시 그 잘못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심장이 서서히 조여오는 듯했다.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감정과 질문이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답을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잔칫집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이름이 나오기만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묵직해지고 있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적은 무거웠고 긴장은 날카로웠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지금까지 흘리던 조용한 눈물과는 달랐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감정이 장인어른의 말 한마디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울음이었다. 장인어른은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빛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속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있었다. 민수는 아내를 보며 가슴 한쪽이 괴롭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연이 왜 이렇게 울고 있는지, 대체 어떤 고통을 감추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감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연아. 민수는 한 번 이름을 불렀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떼는 것도 두려운 듯 더 세게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장모님이 지연을 끌어안았다. 그만 울어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나 그 위로는 지연에게 닿지 못했다. 지연의 울음은 더 커졌고 장모의 손길은 더 떨렸다. 장인어른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얼굴처럼 깊이 패여 있었다. 저 아이가 그 일을 왜 자기 탓이라고 믿었는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어. 민수의 눈썹이 크게 움직였다. 불길했던 마음이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지연은 울음 속에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제가 지킨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지키려고. 그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고 단어 하나를 말하는 데에도 엄청난 고통이 실려 있었다. 민수는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지연 쪽으로 몸을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아, 너 누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지연은 그 질문에 고개를 더 깊게 숙였다. 말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여러 번 떨었다. 장모님이 대신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지연이가 아니었어. 그때 지연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 또 다른 아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뭔가 큰 충격이 일렁였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친척 몇 명이 고개를 뜨겁게 떨구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눈을 감으며 말하지 못한 이름을 떠올리는 듯했다. 민수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다. 다른 아이라니. 그게 누구입니까? 지연이가 왜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한 거죠? 장인어른은 심호흡을 반복했다. 마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하나둘 정리하는 것처럼 지연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리고 얼굴을 완전히 가리진 못한 채 눈물을 닦아내려 했다. 그러나 손끝이 너무 떨려 눈물만 더 번질 뿐이었다. 저 때문에. 지연은 그렇게 말을 시작했지만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만 결국 손으로 입을 막아버렸다. 민수는 숨이 벅찼다. 지연의 표정 속에 죄책감, 공포, 고통,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칠까 두려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인어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손등으로 눈을 한번 닫고 입술을 달싹였다. 지연이는 그때 그 아이를 지키려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자기 혼자 뒤집어 쓴 거다. 말이 떨어지자 식탁 주변에서 몇몇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장모는 지연의 손을 제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지연이는 그때 너무 어렸어. 그 아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자기가 대신 잘못했다고 말해버렸지. 지연은 고개를 든 채 눈물 가득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려 했지만 끝내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한 문장을 억지로 짜냈다. 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커다란 울음으로 터져버렸다. 그 울음 속에는 진실을 숨기고 살아온 세월, 누군가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지금 상황을 몸이 알아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연이 지키려던 그 사람. 그게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 그 의문이 이제 거의 답에 다가가고 있었다. 심장은 서서히 조여왔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 채 긴장과 울음만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흐르던 공기는 더 이상 조용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축축한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방 안을 갈라놓는 듯 크게 들릴 정도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꽉 붙들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손가락은 마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고 눈가의 붉은기와 부은 살은 그녀가 지금까지 얼마나 숨막히는 고통을 참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 사람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려 했으나 울음이 깊은 목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지연은 순간적으로 손을 움찔하며 피했다. 민수는 그 반응을 보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조각이 하나 떨어지는 듯한 섭하고 차가운 감각을 느꼈다. 나한테조차 목말하는 건가? 지연이 피한 건 손이 아니라 그 손을 잡으면 결국 말하게 될 진실이었다. 장모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떨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눈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지연의 손등을 감싸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너무 오래 숨겼다. 정말 너무 오래. 그 말은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한 가족 전체의 무거운 고백에 가까웠다. 민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장인어른을 바라보았다. 목에서 뭔가 뜨겁고 거친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장인어른,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연이가 왜 대신 책임을 져야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에서 유일하게 모호함을 밀어내고 진실을 정면으로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었다. 한 명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울음을 참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손을 모아 조용히 떨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흘리고 있었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듯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짜냈다. 저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말은 절반에서 끊겼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진실을 절반이나 털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그리고 잔혹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장인어른은 큰 숨을 들이신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도 붉은기와 젖은 빛이 맴돌았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을 준비했다. 그날 지연이는 누군가를 지키려고 전부 자기가 한 일이라고 했던 거다.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말해주세요. 제발. 장모님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 진동은 이 집안이 얼마나 오래 그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 자체로 설명하고 있었다. 지연은 온몸을 움츠리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민수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지연이 이렇게까지 지켜왔던 사람. 그리고 이 가족 모두 알고 있는 사람. 불길한 감정이 이제는 명확한 그림자로 바뀌어 민수의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장인어른은 결국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방 안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과 말해야만 한다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민수를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잘못한 사람은 말끝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절반의 문장은 식탁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한 번에 내려앉게 만들었다. 민수는 갑자기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앞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방금 막 꺼내려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정적은 더 깊어졌고 숨조차 떠오르지 않는 무거운 긴장이 잔칫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민수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느꼈다. 이제 진실이 바로 눈앞까지 와 있다. 장인어른의 입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가 내뱉을 말이
이 가족을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내리란 걸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날 잘못한 사람은 말은 한없이 느리게 하지만 현실을 바꿔버릴 만큼 무겁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조명도 사람도 바람도 모든 것이 한 지점에서 얼어버린 것 같았다. 친척 몇 명은 놀란 숨소리를 삼켰고 누군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울음을 참았다. 다른 몇 명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민수의 가슴에 정면으로 꽂혔다. 그 이름, 너무 가까운 사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존재, 믿음의 중심에 있던 그 사람. 민수의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 멎어버렸다.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남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지연은 장인어른의 말을 들은 순간 몸이 앞으로 무너져 내렸다. 장모님이 급히 지연을 안았지만 그녀의 울음은 더 크게 터져 나왔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지연의 말은 그녀가 20년 가까이 짊어져온 죄책감이 어떤 형태였는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못 일어설까봐.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동안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절규에 가까웠다. 민수는 의자 위에 굳은 상태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도 아니었다. 떨림조차 올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얼어붙어 버린 것이다. 지연아.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 때문에 목이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장모님이 대신 말했다. 민수야, 너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 그 아이가 너무 어렸고 지연이는 그 아이가 망가질까봐.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단다. 민수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주먹은 파랗게 굳어갔다. 장인어른은 더는 그녀를 감싸고 숨길 수 없다는 듯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에게 말을 했어야 했다. 그 애가 저지른 잘못인데 지연이가 다 뒤집었었다. 그게 그 애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민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공기가 폐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서서히 조여오며 숨이 막히는 듯 답답함이 밀려왔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지연이가 그 일을 모두 자기 탓이라고?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비밀을 묶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지연은 울음 속에서도 민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미안해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민수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손을 잡지 못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은 힘이 빠진 듯 흔들렸지만 그의 표정에는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민수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예감한 듯한 침묵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민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상처, 배신, 혼란, 분노,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지연아.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 말은 지연의 울음을 한순간 멈추게 했고 장모님의 손이 떨리게 했으며 장인어른의 얼굴을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었다. 식탁 위에서 잔 하나가 흔들리다 멈췄다. 그 작은 흔들림조차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장면 전체가 정적 속에 가라앉았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보고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 순간 잔칫집의 따뜻한 조명은 이제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